안녕하세요. 시와마음의 이광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춘문예 당선작을 한번 같이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당선 시를 읽어보고 당선 소감과 심사평 등을 같이 참고해보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시를 해석할 때는 주관적인 입장에서 접근하는 것인 만큼 정답을 말하는 시간이라기보다는 이러한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21년 서울신문 시부문 신춘문예 당선작입니다. 최초의 충돌. 김민식. 나는 화면 너머의 테니스 경기를 본다. 테니스 라켓이 공을 치는 순간 무수한 공중이 한꺼번에 태어난다. 고래의 힘줄, 사냥의 창자, 얇게 점여진 살점으로 직공은 라켓을 짠다. 종선과 횡선이 지나간 사이에 태어나는 눈, 공중에 이름을 붙이는 최초의 노동이었다. 천사를 채로 걸러낼 수 있다고 믿은 프랑스인이 있었다. 축과 축의 직교 속에서 성령은 좌표를 얻었다. 의심 속에서 의심도 없이 채의 촘촘한 눈을 새는 귀신의 눈은 비어있다. 눈알만 파먹힌 생선들이 부둣가에 쌓여있다. 백경의 투명한 수정체, 멸종된 거대 수강류의 담석, 전체를 상상하면 그것들은 차라리 허공이었다. 한국의 산에는 호랑이 모양 구멍이 반드시 하나씩 있으며 돌탑 위에 둥근 돌을 하나 올려도 산이 무거워지는 것은 아니었고 무수한 왕의 안구가 뽑혀나가도 지구가 가벼워지지는 않았다. 믿음 속에서 믿음도 없이 삶의 질량을 변화시킬 혁명이 필요했다. 어느 비오는 날이었다.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다. 이렇게 말하면 믿는 사람이 없었고 하늘에 빛나는 돌이 불과 물과 함께 떨어졌다. 이렇게 말하면 믿음과 의심이 동시에 생겼다. 외계에서 날아온 돌은 지구를 확실히 무겁게 만든다. 그것은 종종 과학의 영역이었다. 마음속에 1000개의 방이 있고 그 안에서 1000개의 멜로디가 흘러나옵니다. 나는 어떤 계열의 천사인 것만 같습니다. 처음으로 운석을 발견한 아이가 남긴 말이었다. 그가 발견한 검은 돌은 검은 신전의 기둥이 되었다. 운석이 떨어진 자리엔 빛과 유리와 불과 물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정말 그것을 보았다고 말하는 자의 이글거리는 눈빛과 다만 우주의 조각을 만져보고자 하는 순례자들의 계획 속에서 계획도 없이 푸른 언덕에 모여 유성우를 구경하는 사람들, 얼굴들이 깊게 파인 구멍 같다. 나뭇가지에 걸린 셔틀콕을 올려다보는 아이의 표정만 같다. 너라고 부르면 뒤돌아보는 사람이 여럿 있었는데
그중 아무도 귀엽거나 밉지 않았고 아나운서의 어깨 너머로 카메라가 풍경을 화소로 만들기 직전 나는 주머니에서 빛나는 하얀 공을 꺼냈다. 아직 세상에 없는 구기 종목의 공인구였다. 네, 어떻게 들리셨나요? 일단 제가 읽었을 때의 느낌은 어떤 인식의 순간, 어떤 실체와 어떤 인식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목은 우선 최초의 충돌이었는데요. 어떠한 것의 발생 같은 것을 조금 염두에 둘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것에 대한 인식 문제로 나아갈 수도 있는 것인데요. 여튼 일련의 내용을 보면은 테니스 경기를 보고 거기에 라켓과 공이 맞닿는 순간을 보고 나서 뭔가 인식이 촉발된 것으로 보입니다. 상상을 해보자면 라켓과 공이 부딪혔을 때 그냥 일상적으로 보인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어떤 여러 가지 장면이나 세상에 대한 인식이 갑자기 확 펼쳐졌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러면서 라켓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니다. 라켓이라는 것은 이렇게 짜여 있는데 라켓은 이렇게 종선과 횡선이 지나가면서 어떤 눈을 이루고 있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횡선이나 종선만 있는 것과는 다르게 이렇게 빠져나가지 않고 잡히게 되는 것에 집중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켓에서 이 눈의 의식이 갖고 이것을 어떤 허공에 있는 것을 붙잡고자 한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서 인지가 되었다는 것이겠죠. 이러한 눈이 있으면은 천사까지도 걸러낼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 모습을 잡아낼 수 있다고 믿는 프랑스인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명확한 그 종교적인 좌표를 얻을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러한 것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믿음은 의심을 동시에 갖게 되겠죠. 그런데 의심할 것도 없이 그런 촘촘한 눈을 새는 귀신의 눈은 비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인 뉘앙스로는 이렇게 촘촘해 보이는 눈으로도 귀신의 실체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의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상이 있을 때 그 눈이 있냐 없냐는 어떤 대상의 인식과 비인식을 나누죠. 눈을 보지 못하면 실체를 보지 못한 것과 같은 셈이니까요. 그렇게 부둣가의 생선들은 눈알만 볼 수 없는 채로 쌓여 있고, 또 백경, 어떤 흰 고래의 수정체나 어떤 공룡의 담석 같은 것, 이러한 것은 차라리 허공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물로 잡을 수 있었던 것은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이 아니라 부수적인 것, 혹은 아주 부분에 지나지 않는 그런 것들이었다라는 말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쭉 이어지는 내용은 이러한 눈으로 잡아낸 현실은 결국에는 무언가 실질적으로 변화시킨 것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법 자체만 바뀌고 돌았을 뿐 실체에 대해서는 접근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질량 자체가 바뀌어야 할 그런 진짜 변화,
이런 것이 필요했는데 어느 날 별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별이 떨어졌다고 하면 믿지를 않고 빛나는 돌, 물과 함께 떨어졌다라고 약간 신화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제서야 사람들이 인식을 한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어떤 팩트의 차원보다는 신화적 어떤 상상적 인식에 몰두하고 있는 그런 경향들을 비춰주고 있는 듯 합니다. 일단 외계에서 날아온 돌이니까 확실히 무게를 가지고 있고 이것은 과학의 영역이라서 부정할 수 없는 사실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마음속에 천개의 방이 있고 여기에서 천개의 멜로디가 흘러나온다. 난 어떤 계열의 천사인 것만 같다. 아까는 천사를 잡는 것에 대해 얘기했는데 이제는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체에 대한 인식이 어떤 과학적 사실, 어떤 팩트로 이루어지기보다는 계속 신화나 상상적 인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발견한 검은 돌은 신전의 기둥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종교적인 인식으로 나아갔다는 것인 거죠. 종교적인 인식이 잘못되었다, 옳다, 나쁘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귀신의 눈을 볼 수가 없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어서 이 화자는 정말 새로운 질량의 변화를 꿈꾸고 있었기 때문에 만족스럽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운석이 떨어진 자리에는 빛, 유리, 불, 물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라고 말하고 있고 그것을 보았다는 자들의 이글거림과 다만 한번 실체를 만져보겠다는 순례자들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 또한 역시 어떤 종교적인 세상의 창조 같은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고 그것에 대해서 비실체적인 접근을 하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또 다른 눈을 만들려는 그런 계획을 하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계획도 없이 그냥 그 유성우를 구경합니다. 그 사람들의 얼굴은 구멍 같아서 잘 보이지는 않는데요. 그 모습은 막연하고 어찌할 줄 모르겠는 거니까 그러한 것을 인식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너라고 부르면 뒤돌아보는 사람이 여럿 있었는데 그중 아무도 귀엽거나 밉지 않았고 너라고 했을 때 뒤돌아본 사람은 어떤 나라는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었을 텐데 이러한 인식을 가진 사람들은 귀엽거나 밉지 않았다. 그러니까 어떤 세상에 대해서 굳이 말하자면 프레임 같은 거를 씌우는 그런 정도까지 사람들은 아니었고 비교적 순수한 그런 이미지였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메라가 풍경을 화소로 만들기 직전 화소는 새로운 과거에는 이 눈이었다면 이제는 이 화면을 이루고 있는 수많은 점들로 풍경을 사로잡으려는 그 순간 그 직전에 이 화자는 어떤 인식을 이루어냅니다. 실체에 대한 인식을 이루는 것이죠. 빛나는 하얀 공을 주머니에서 꺼내는데 아직 세상에 없는 아무도 인지하지 못했던 그런 것에 공인받은 공이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체가 있는데 이것을 접근하는 인식의 방법 이것이 사회적으로는 비본질적인 것에 맞춰져 있었는데 그래서 정확한 인식의 방법은 없었지만 그러나 이것을 뛰어넘어서 실체를 목격했다는
그런 순간에 인상을 나타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인상이 최초의 충돌이라는 어떤 어마어마한 이미지를 가진 것으로 그려준 것이겠죠. 네, 일단 한번 이야기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제가 이 시인의 정확한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개인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보았다, 그런 모습을 보여드렸다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한번 본인만의 더 타당한 해석을 만들어 보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당선 소감을 한번 보겠는데요. 당선 소감에서 좀 인상이 깊었던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개별자로서의 작가가 아닌 무수히 많은 저자를 지닌 텍스트를 희망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작가가 만든 텍스트가 아니라 그 글을 읽는 사람들이 그 글을 주체적으로 다룰 수 있게 되는 그런 텍스트를 만들고자 희망한다고 해주고 있습니다. 좀 수준 높은 작가의 지점을 바라고 있는 것이죠. 내 메시지를 전하는 데 집중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많은 것을 꾸려볼 수 있는 글을 쓰길 바란다. 그러나 자신은 여전히 눈밭에 서 있고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 뒤돌아보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나에 대한 인식을 버리지는 못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것은 이른 나이에 이루기는 당연히 어려운 것이겠죠. 어쨌든 이 김민식 시인의 소감에서 인상적인 것은 스스로를 이제 특권화하지 않겠다는 것, 그저 응시하고 행동하기 위해 시를 쓰겠다는 것, 그런 점에서 수준 있는 작가의 태도를 가졌다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 심사평을 보겠는데요. 일단 해당 작품에 대해서는 예언하는 듯한 그런 언술의 느낌을 보여줬다라고 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이제 같이 논의되었다가 떨어진 작품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최초의 충돌은 이제 상상력의 스케일이 돋보였다고 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를 선발하게 된 것은 상상력의 스케일이 눈에 띄었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이 최초의 충돌이라는 시에서는 과거, 미래, 현실, 초현실, 미시와 거시적 시각이 넘나들면서 폭넓은 관점을 보여주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을 떠오르게 했고 거기서 고유한 카리스마가 느껴졌다. 시에서는 이 관찰이란 것은 곧 발명이 될 만큼 중요한 것인데 시선이 예리하고 목소리는 명확해서 고유 세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봐서 믿음이 갔대요. 이러한 심사를 해준 심사위원들은 박연준, 신혜옥, 오은 시인 등이 되겠습니다. 네, 2021년 서울신문 신춘문예 시부문 당선자 최초의 충돌 김민식 시인의 작품 한번 읽어보았습니다.